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로 이어가겠습니다. 당첨자로 출발합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미증 씨가 다시 또 반등에 성공했죠. 네, 맞습니다. 반등의 기폭제가 됐던 재료가 확실하게 있었는데요. 어떤 부분이었는지 지금부터 복기 들어가 보시죠.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1%의 오름세였고요. 이날 사실 출발 분위기까지만 하더라도 하락으로 가닥이 잡히는 듯 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산 석유와 가스를 구매하라라면서 유럽연합에 이 관세 위협을 부과를 했고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는데 개장 전에 발표됐던 11월 PCE 경제 지표가 시장의 상승을 유도를 했습니다. YOY 기준으로 봤을 때 헤드라인 넘버가 예상치를 밑돌았고요. 근원 수치도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사실 전달 대비 상승을 했기도 하고 또 전달 수치와 비교했을 때 똑같이 나타난 수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이 진정세를 좀 멈춘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좀 충분했던 수치이기도 했는데요. 이 장중에 시장이 오름폭을 크게 확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시카고 굴스비 총재가 PCE 데이터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러한 이 인터뷰를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연준이 신중하기는 하지만 금리는 결국 내려갈 것이다. 물론 한 달 수치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힘들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괜찮은 인플레이션 데이터였다. 이렇게 CNBC와 인터뷰를 가졌고요. 그러자 그동안 치솟던 달러 인덱스와 국채금리가 진정세를 되찾으면서 시장도 상승을 할 수가 있었죠. 그 상승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엔비디아를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월가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코멘트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잠시 후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그런가 하면 팔란티어의 주가 상승률이 무섭습니다. 전날 미국 육군과 새로운 계약을 연장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가운데 전날 4% 급등에 이어서 이날도 8.5%의 급등이었고요. 12월 들어서 국내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 2위에 올라서고 있기도 합니다. 반면 테슬라는 3.5%의 하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날 여러 가지 악재들이 들려왔는데요. 이 70만 대 차량 리콜 소식과 함께 유럽에서의 판매 부진, 거기다가 머스크 CEO가 정치에 너무 깊숙이 관여하면서 경영 참여가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이러한 우려까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3일간의 하락으로 순식간에 조정장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자, 엔비디아 다시 반등을 모색할 때일까요? 최근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듯 하다가 이날 시원하게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모건 스탠리와 시티 측에서 긍정적인 코멘트들이 들려왔습니다. 2025년도 최고의 추천 종목 탑픽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지금 대표적으로 세 가지 단기 우려 요인들이 있어서 주가가 최근에 조금 주춤을 했는데 하지만 이 가운데 일부 우려는 과장됐고 나머지는 장기적으로 무관하다. 특히 이 단기적으로 주가를 자극할 만한 이슈로는 내년 초에 예정되어 있는 CES를 꼽았는데요. 이 젠슨왕 CEO가 CES의 기조 연설자로 나서게 되죠. 이 부분이 주가를 자극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비중 확대 의견, 다만 목표가는 $2 내려잡았다는 점 유의를 하셔야겠고요. 시티 측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최근에 내렸던 이유가 브로드컴과의 경쟁이 너무 심해질 거다라는 우려감 때문이었는데 브로드컴의 ASIC, 맞춤형 AI 칩과 엔비디아의 GPU는 충분히 공존할 수 있는 제품들이다. 2028년까지 AI 엑셀러레이터의 TAM이 3,800억 달러에 달하게 될 것인데 그 가운데 GPU가 차지하는 비중은 75%로 ASIC, 최근에 브로드컴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이쪽 분야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비율을 여전히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의견들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근 IT 업종 내에서 이 주도주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살짝 옮겨가는 듯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드웨어 쪽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코멘트로 우리가 해석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뉴욕 증시에서 크게 움직였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요. 히트맵을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날 딱 한 개 업종 빼고 10개 업종이 골고루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은 금리, 연준, 통화정책 이러한 키워드들이 아주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크게 움직였던 종목으로는 비만약 관련해서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신약 후기 임상 시험 결과가 들려왔는데 이 체중 감소량이 예측치보다 살짝 미달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라이릴리의 젯바운드보다 그 효과가 뛰어났는가? 그것도 아니었죠. 그러니까 비만약에서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되어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게 되면서 노보노디스크의 주가는 18%의 급락, 릴리의 주가는 반대로 상승 양상을 나타냈고요. 최근 미국 시장에서 가장 핫한 테마주들이죠. 양자, 드론, UAM 관련주들 이날도 일제히 상승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서 리게티 컴퓨팅, 작은 종목이기는 합니다만 투자기관 크레이드 할럼에서 매수 커버리지를 개시했다는 소식 속에 25.4%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추가 매집을 했다는 소식 가운데 옥시덴탈 페트롤리움과 라디오 기업입니다. 시리우스 XM이 모두 급등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주목하셔야 될 뉴스들 들고 왔습니다. 미국 의회가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는 뉴스인데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맹국들과의 협력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픈 AI는 고급 추론 AI 모델이죠. O3를 공개를 했습니다. 지난 9월에 발표했던 O1의 업그레이드 버전이고요. 더욱더 향상된 고급 추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 2 출시가 4일 남았습니다. 벌써부터 해외 평단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들 들려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연결 지을 수 있는 테마로는 조선, AI, 그리고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 관련주들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 주간의 증시 일정입니다. 이번 주는 올해 마지막 주인 만큼 아주 특별한 이벤트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화요일에 미국장이 조기 폐장에 들어간다는 점, 그리고 성탄절에는 하루 쉬어간다는 점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국내 전략 들어가 봅니다. 네, 지난 금요일 우리 시장을 간략하게 복귀해 보겠습니다. 금요일도 좀 뼈 아팠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은 오를 법하면 오를 듯하면 내리고 또 오를 듯하면 또다시 끌어내리는 이런 악재들의 더 민감도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날 FOMC의 영향권에 계속적으로 영향 지배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전날 12월에 FOMC가 다소 매파적인 스탠스를 이끌어간 것이 계속 영향을 줬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GDP 잘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지표가 잘 나오게 되면 미경제가 너무나 뜨겁고 그러면 그 전날에 있었던 12월 FOMC에서의 다소 매파적인 연준의 스탠스에 힘을 실어준다라는 것이 투심을 끌어내리는 핵심 재료였었고요. 셧다운 위기도 한 몫을 했습니다. 물론 다행히 주말 사이에는 일단 통과가 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거래소 그리고 코스닥 나란히 1에서 2%가량 밀려 내려가면서 코스피는 다시 또 2,400선 위협받는 자리까지 내려앉았고요. 외국인이 또다시 판 규모도 컸습니다. 8천억 원의 매도 우위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코스닥에서도 쌍끌이 매도, 기관도 전체적으로 거래소에서는 팔았는데 이 안에서 연기금의 매수세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 그리고 기자재, 해운 쪽으로 비교적 선방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특히 조선 쪽으로는 미 의회 쪽에 조선업 강화 법안 발의 소식이 이날 오전에 들렸습니다. 이 내용에 환호하면서 관련한 종목들이 일제히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HJ중공업까지 신고가로 다시 한번 경신하면서 시장 분위기와는 전혀 딴판의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현대마린솔루션, 현대힘스, 1승 같은 종목들도 비교적 선방했습니다. 탄소 포집도 조선주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이죠. 지금 전력과 관련된 글로벌적인 이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쪽에서는 이쪽 분야의 투자를 지속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테마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산화탄소 운반선과 관련된 기대감도 커지면서 조선까지 파생이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 전에 1차적으로 움직였던 CCUS, 탄소 포집 활용 저장, 이 기술과 관련된 종목으로는 에코바이오
바이오 캠트로스 있었는데요. 이날 두 자릿수 상승 모처럼 만에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 안 좋았던 쪽은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다시 한번 성장주들의 힘이 쭉 빠지면서 관련 종목들 일제 하락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미장에서의 반가운 반등이 좀 나왔는데요. 그런 가운데 반도체 종목들의 우호적인 환경이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 희망을 걸어보면서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바이오 다 미장에서는 일부 반응이 나왔고요. 특히 엔비디아의 반가운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삼성전자도 지난 금요일에 전해드렸던 이 SK 하이닉스의 보조금 수령 소식에 연이어 반갑게도 보조금 수령 확정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 행정부에서 6조 9천억 원의 반도체 투자에 관련된 보조금 계약을 확정지었다라는 내용인데요. 기존에 4월에 예비 거래 각서가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기대했었던 규모가 9조 3천억 원. 이것보다는 26%가량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보조금은 우리가 미국 쪽으로 공장 건설에 어느 정도 투자할게 라는 약속에서 받아낸 보조금인데요. 보조금이 줄어든 것은 대미 투자금이 이번에 확정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대미 투자금 역시 이번에 기존보다 16% 줄어들면서 최종 확정이 되면서 이에 따라서 보조금도 줄어든 것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대미 투자금은 16% 줄 때 보조금은 26% 감소했다는 점은 다소 좀 아쉽죠. 그런 가운데 지금 하이닉스도 지난주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미국의 기업들 그리고 대만 기업들 대비로 보조금의 절대적인 수치가 매우 적다라는 보도 내용들이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계산해 보니 이 투자금 대비 보조금이 어느 정도인가 그 비중을 따져봤더니 우리 국내 IT 투톱이 나쁘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6조 9천억 원은 전체 투자금 대비 12.8%로 나오고 있고요. SK 하이닉스가 지난주 6,600만 원으로 나오면서 그 규모에 실망하신 분들이 좀 많으셨죠. 그런데 전체 투자 대비로는 11.8%로 집계가 됐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 인텔이 파운드리 굉장히 약진 못하는 움직임으로 나오게 되면서 파운드리 쪽에 투자가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보조금도 많이 줄었습니다만 절대 규모가 커서 비교만 해보셨을 때에는 우리가 인텔보다 적네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투자금 대비로 8.7%고요. 그리고 TSMC, 마이크론 대비로도 우리 쪽이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SK 하이닉스의 보조금 수령 소식은 전혀 시장에서 반기는 소식으로 작용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기관 쪽에서 SK 하이닉스 꾸준히 팔고 있고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꾸준히 팔고 있는 상황이죠. 이 이유는 바로 마이크론의 실적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주 있었던 마이크론의 실적 컨퍼런스 내용을 보시면 매출액은 예상 대비 괜찮았습니다만 그 다음 분기 가이던스의 실망감이 매우 컸습니다. 기대했던 수치를 모두 다 밑돌았고 그 기저에는 지금 범용반도체단에서의 회복되는 기조가 매우 약하다라는 게 핵심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주간 단위로 4%가량 빠졌고요. 지금 보시면 더불어서 내부적인 요인까지 더해져서 마이크론이 반도체 풍향계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발표, 다음 달에 공개될 이 성적표에 대한 기대치도 함께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아마도 지금 높게는 한 8조 1천억 원 이상 보는 쪽도 있긴 합니다만 7조 원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 때문에 이달 들어서만 두 곳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현재 16만 원대 머물고 있기 때문에 17만 닉스, 16만 니스 이렇게 싸워가고 있는 구간 아래서 25만 원의 목표가는 멀게만 느껴지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주간 단위로 5.5%의 하락을 기록하면서 지금 마이크론이 한 16% 주간 하락을 보였거든요. 이와 비슷하게 영향을 받은 이 IT 투톱이고요.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데 한 달 전에는 그래도 9조 원대를 지켜줄 거라고 평균치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 동안 꾸준히 낮아지면서 8조 7,500억 원대로 평균치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을 과연 상회할 것인가 하회할 것인가 중심점을 맞춰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다음 달에 이제 발표가 됩니다. 12월 들어서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 하향 조정 리포트는 8곳에서 다 쏟아져 내려왔고요. 지난주에도 계속적으로 목표가 하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평균치는 목표가 82,000원에 머물고 있는 상황.
지난주 53,000원에 머물렀기 때문에 지금 상승 여력은 매우 높지만 싼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이 기조를 벗어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건 삼성전자가 외국인 팔지만 연기금이 방어하고 있고 하이닉스는 기관이 팔지만 외국인이 방어하고 있다는 측면. 수급적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 변곡점을 어디서 찾아갈 수 있을지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말 사이에 들려온 내용은 이제 차기 엔비디아의 기대주로 꼽히고 있는 브로드컴이 워낙 지금 늘어나고 있는 AI 칩 수요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서 우리 IT 투톱에까지 공급 요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원래 하이닉스의 내년 물량은 전체적으로 다 엔비디아 쪽으로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일부는 브로드컴에 납품하기로 결정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도 지금 공급 논의 들어가 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3 납품과 더불어서 엔비디아 그리고 그 점유율을 빼앗아갈 브로드컴을 새로운 고객사로 취한 IT 투톱에 대한 재평가도 곧 이뤄질 수 있을지 같이 체크해 나가보도록 하죠. 지금 조선업주에 대한 랠리는 약세장 안에서도 아주 독보적인 흐름으로 주인공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에 있었던 미국 의회에서 발의된 조선업 강화 법안. 당적인 측면에서 공화당, 민주당 너나 할 것 없이 초당적으로 지금 발의에 들어가면서 119대 이 다음번에 있을 미국 의회까지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이다라는 것이 시장의 중론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지금 미국의 국제무역 선적 선박은 80척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국제교역에서 쓰이는 선적 선박인데요. 지금 중국 쪽에서 굉장히 빠르게 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죠. 중국의 선적 선박은 5,500 척입니다. 요거 오타를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5,500척 그리고 80척 아주 비교적 대조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지금 제조업의 굴기를 뺏길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0년 안에 250척까지 우리는 확대해야 돼. 그래서 전략 상선단을 꾸리겠다는 게 미국 이번 법안의 골자입니다. 이 법안 안에 보니까 동맹과의 협력을 모색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맹이자 트럼프가 취임되고 나서 우리 쪽으로 바로 전화를 걸어서 조선업과 관련돼서 동맹하자, 동맹 맺자라는 이야기를 강조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쪽에 기회가 분명히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우리 쪽의 기대 요인이고요. 실제로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 새롭게 업데이트된 리포트 보시죠. 전략상선단의 발주 조건은 미국에서 건조하거나 일정 자격 갖춘 선박만 가능한데 중국 선박 다 빠질 거다. 그래서 우리랑 일본 쪽에 기회가 있을 거다. 2029년 납기 상선 건조 계약을 빠르게 체결하는 데 나서게 될 텐데 미국 쪽에서는 이제 상선 선박이 한 29척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남은 물량 다 어떻게 충당을 할까요? 우리 쪽에 분명한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지금 미국 안에서의 조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 비즈니스를 확대하고 있는 하나오션, 하나시스템, 필리조선소와 관련돼서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탑픽이라고 제시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국내 조선업 비중 확대, HD 한국조선해양도 미국의 조선소를 세울 것을 물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차기로 유망주로 자리하고 있는 만큼 함께 보시고요. 지난주 신고가 랠리 이어갔던 흐름, 오늘 개장 중계에서 한 차례 더 움직임 보죠. 이 부분은 일정 측면에서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트럼프 장남 만났고 혹시 트럼프와 회동이 있을까? 주말 사이에 났던 내용으로는 회동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혹시 다음 취임식에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자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말을 일단 아꼈고요. 머스크와도 함께 만나서 사업 의견을 공유하고 협업과 관련된 가능성도 열어뒀다. 신세계그룹주 지난주에 아주 제한적으로만 움직이는 모습이었었는데요. 머스크 X 사업과 관련돼서도 움직일 수 있을지 INC 이마트 신세계 보시고요. 우호연 SM그룹 회장도 취임식 참석, 일기에도 참석을 했죠. 이 연속성 있을까요? 인맥주에 대한 이 트레이딩 측면에서의 전략도 잠시 후에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브리핑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